오늘은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강력한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합스부르크가를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마리 앙뚜와네트는 다 아실 겁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서민들이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니까 그럼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라는 소리를 했다가 단조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프랑스의 왕비죠. 물론 이 말을 정말 마리 앙뚜와네트가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마리 앙뚜와네트가 합스부르크 집안 출신입니다. 또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 시골 촌뜨기 출신이라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황제 자리에 오른 뒤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합스부르크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이름이죠. 합스부르크가는 원래 지금의 프랑스 땅인 알자스하고 스위스에 걸친 조그만 땅에서 시작한 크게 보잘것없는 작은 영주 가문이었습니다. 시참말로 듣보잡이었던 거죠. 12세기에 와서 이 집안이 이 지역에 매성이라는 이름의 성을 지었는데 합스부르크가 결국 매성이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매가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스부르크가는 여러 제후들 사이에서 야금야금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1273년 집안에 경사가 생깁니다. 루돌프 1세가 선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선출된 겁니다. 개천에서 용난샘이 된 거죠. 그 이후로 계속 황제를 배출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명문가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 막시밀리앙 1세 때 와서 한 번 더 집안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분이 집안을 일으키는 과정이 좀 재밌어요. 남들은 피 터지게 전쟁을 벌여서 조금이라도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데 너넨 싸워. 그냥 우린 집안끼리 결혼해서 합칠게. 뭐 이런 정책을 폈어요. 막시밀리앙 1세는 먼저 당시 잘나가던 부르고뉴 왕국의 마리아 공주랑 결혼합니다. 이 집안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상업이 번성하던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장가 한번 잘 가는 바람에 이 땅을 통으로 그냥 꿀꺽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마리 황제지 제후들의 윗김이 워낙 세서 뽀대는 아는데 뭐 딱히 실속은 없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뉴 땅을 접수하면서 이제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마 재미를 본 모양이에요.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사벨 여왕이 레콩키스타를 끝내고 통일왕국 에스파냐를 세웠습니다. 이사벨 여왕이 남편이었던 페르난도 2세 왕가 사이에서 낳은 딸이 후아나 공주인데 막시밀리앙 1세가 자기 아들 필립 1세하고 후아나 공주하고 결혼시켜서 사돈 맺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또 이 아들이 잘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명이 미남왕입니다. 글쎄 뭐 우리 기준하고는 좀 잘 안 맞지만 후아나 공주 취향에는 아주 딱 맞았나봐요. 홀딱 반해서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강력한 라이벌 프랑스를 가운데 두고 쌈 싸먹기 하듯이 양국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얼굴 천재였던 미남왕 필립 1세는 일찍 죽어버리고 맙니다. 필립 1세한테 홀딱 빠져있었던 후아나 왕비는 너무 괴로워하다가 아주 정신이 나가버리죠.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 관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페인 전국을 돌아요. 그래서 광녀 후아나라는 별명이 생기죠. 그러다가 결국 수녀원에 들어가서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석이 되어버린 이 스페인 왕위를 누군가 이어가야 되는데 후아나 공주와 필립 1세 사이에 태어난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 왕위에 오르고 얼마 안 가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등극을 해요. 그래서 카를로스 1세는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카를로스 5세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때 이미 스페인은 신대륙으로 손을 뻗은 지가 옛날이죠. 그래서 당시 카를로스 1세가 차지했던 영토가 전 세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뜨기 전에 이미 해가 지지 않는 왕실 합스부르크가 된 겁니다. 거의 뭐 결혼만으로 이 정도를 해낸 거죠. 나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카를로스 1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리다가 아주 진절머리가 났나 봐요. 일찌감치 은퇴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었던 페르디난트 1세한테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위를 넘겨주고 아들이었던 펠리페 2세에게는 스페인 왕위를 넘겨줍니다.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페인계와 오스트리아계로 나눠지게 되죠. 왕이 된 펠리페 2세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을 더욱 넓히는데 역시 이번에도 결혼이라는 방법을 쓰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조금씩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펠리페 2세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다른 집안하고 섣불리 혼사를 맺었다가 엄한 사람한테 왕위가 넘어가는 꼴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놈이 재발 지른다고 지들이 해보니까 더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집안 내에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근친혼을 한 거예요. 당시 유럽 황실에서 이 근친혼이 뭐 그렇게 대단히 드문 일은 아니었는데 합스부르크 이 집안은 한마디로 차원이 달랐죠.
스페인계 합스부르크를 살펴보면 이 펠리페 2세는 자기 사촌인 포르투갈의 공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가 마리아가 죽으면서 이번에는 자기 이모하고 결혼합니다. 이모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토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이모가 영국 튜더 가문의 메리인데, 그렇죠. 이 바로 그 유명한 블러디 메리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국 땅의 통치자라는 지위도 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영토를 더더욱 넓혀가는데, 참고로 이때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 땅까지 진출하죠.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근데 필리핀이 독립한 지 4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름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끔 필리핀에서 이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다고는 하네요. 한편 형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물려받은 페르디난트 1세는 동유럽 쪽으로 진출해서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까지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스부르크 집안 전체로 따지면 유럽 대부분을 먹고 전 세계 7개의 바다까지 지배하게 된 겁니다. 스페인 왕국의 전성기를 가져온 이 펠리페 2세가 한창 끝발 날릴 때 역시 동쪽에서 끝발 날리던 오스만 제국하고 박터지게 한판 붙었죠. 그게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룬 적 있죠. 결혼으로 제대로 재미를 본 이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왕가는 계속해서 근친혼을 이어가는데 결국엔 이게 탈이 납니다. 점점 기형이 심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나마도 절반 이상은 10살도 채 못 넘기고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1661년에 태어난 카를로스 2세 때 와서 이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펠리페 2세가 자기 조카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카를로스 2세였는데 이 카를로스 2세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면서 동시에 삼촌 할아버지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완전 막장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카를로스 2세 초상화인데 이게 왕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아마 미화해서 그렸을 텐데 그럼에도 여기 보시면 아래턱이 엄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 주걱턱이 근친혼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타난 부작용 같은 건데 이게 이 집안 내력이 돼서 합스부르크 턱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카를로스 2세는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이 윗니하고 아랫니가 닿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냥 통째로 삼키듯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화 불량에 시달리거나 자주 토했다고 해요. 걸을 때는 똑바로 걸을 수도 없었고 벽이나 난간을 잡아야 그나마 직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했네요. 현대에 와서 카를로스 2세를 부검한 결과 신장은 하나밖에 없고 기형적인 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임신도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왕비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도 자기가 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카를로스는 말년에 정신마저 이상해져서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 조상들 묘를 파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시체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하긴 몸이 이렇게 태어나면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앞에서 얘기한 마리 앙뜨와네트는 이런 영향을 덜 받았는데 그래도 아랫입술이 조금 돌출이 되어 있었다고는 합니다. 누가 보면 항상 뭔가에 이렇게 뾰루통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요. 이런 식인 거죠. 카를로스 2세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스페인 왕위가 공석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태양왕으로 알려진 이 루이 14세가 자기 손자를 내세워서 달려듭니다. 손자가 합스부르크 혈통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집안에서 이 꼴을 두고 볼 리가 없겠죠. 프랑스가 스페인하고 연합이 돼서 슈퍼파워가 되는 걸 경계한 다른 나라들까지 껴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루이 14세의 손자 펠리페 5세가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로써 스페인계 합스부르크가는 씨가 마르고 프랑스 부르봉 왕가 혈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현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는 부르봉 왕가 혈통입니다. 한편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위를 이어가면서 좀 더 명맥을 이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도 근친이 빈번하다 보니까 건강한 왕자를 생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아들이 아닌 딸도 황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가문을 이어가는데 18세기 후반에 와서 이 나폴레옹한테 제대로 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문을 닫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제국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아서 계속 생명력을 이어가는데 1914년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세르비아를 방문했다가 암살당합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오스트리아가 패전하죠. 그러면서 650년 동안 유럽을 주름잡던 합스부르크 집안이 결국 황가로서는 문을 완전히 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혼으로 흥했다가 결국 근친혼으로 망하게 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근친혼은 할 게 못 된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